이제 흔히들 나 상간녀 만나서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도 않고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받았다 이렇게 뭐 자랑도 하고 하는데, 이게 100% 이혼에는 유리한 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될 수는 있겠죠. 변호사님, 지난번에 저랑 점심 먹으면서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, 그 내용이 흥미로워서 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이어나갈까 해요. 네, 무슨 얘기냐면 외도에 대해서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게 제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. 사전 동의, 사후 용서,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. 네, 우선 사전 동의는요, 배우자가 외도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 이런 얘기예요. 사실 흔한 경우는 아니겠죠.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이후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. 아주 자유로운 부부관계일 때만 가능한 경우이겠는데요. 네. 그럼 사후 용서는 어떤 경우인가요? 배우자가 외도를 한 후에 그 행위를 알고도 용서를 했으면 이 또한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. 이 용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. 법적으로 사후 용서가 되려면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알고 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로 악감정은 포기하고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필요한데요. 이제 판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, 단순히 외면적인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 이런 약속만으로 용서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한테 용서해 줄 테니까 자백해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는 이제 용서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면 이제 사후 용서가 아니다. 네. 이런 판례네요. 또한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한 배우자가 있었는데,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상대방과 동침을 한 케이스도 있었어요. 근데 그 동침한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제 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거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기도 했죠. 잠자리까지 했는데 묵시적 용서라고 보지를 않은 거네요. 그렇습니다. 반면에 이제 용서라고 인정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,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에 그 외도 상대방으로부터 나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이런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정행위 용서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. 이제 이를테면 이 남편 내가 그냥 데리고 살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되기 때문인 걸로 보여요. 따라서 이제 흔히들 나 상간녀 만나서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도 않고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받았다 이렇게 뭐 자랑도 하고 하는데, 이게 100% 이혼에는 유리한 거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될 수는 있겠죠. 그렇네요. 가끔 그 10년 전 외도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연락이 오시는데, 이 경우는 어떤가요? 저 한참 전에 외도했던 사실 가지고 이제 많이 상담을 해주시는데, 사실 민법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이제 혼인관계가 쉽게 해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해서 사실상 혼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, 이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, 이제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완전히 막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,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이제 가령 외도 이후에도 이제 그 배우자가 여전히 잘못을 또 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정에 불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등 또 새로운 유책 사유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. 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. 또는 신뢰가 깨짐에 따라서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서 혼인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, 또는 상대방도 그냥 이혼에 동의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겠죠. 따라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시점으로부터 세월이 좀 흘렀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송을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네, 이혼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.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네요. 혹시 또 이런 문제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위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여기 박소정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